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기화학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전기분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화학 2회 교재의 259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8번째 섹션, 전기분해와 전해전지입니다. 전해전지는 외관상으로 보면 갈바닉 전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래 갈바닉 전지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갈바닉 전지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델타 G 값은 음수 값을 나타내죠. 모든 변화의 과정 또는 모든 화학 반응에서의 그 과정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델타 G 값이 음수 값이 돼야 됩니다. 델타 G라고 하는 것과 이 반응이 전지 반응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전위값을 전지전이라고 하죠. 그것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고, 델타 G 값이 음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부로 인해서 여기 전지 전위값은 양수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갈바닉 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델타 G 값은 음수이고 전지 전위값은 양수로 나타납니다. 거꾸로 전기 분해 전지 또는 전해 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산화하는 반응 자체가 비자발적입니다. 따라서 델타 G 값이 양수에 해당되고, 델타 G 값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전위값 그 자체가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이기 때문에 전체 이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전위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해줘야 되죠. 외부의 직류 전원을 통해서 어떤 전위값을 더해줘서 이것을 상쇄하고도 양수가 되면은 그 전기 분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산화하는 반응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산화하는 반응에서의 델타 G 값을 봤더니 제로다. 델타 G 값이 제로라는 것은 바로 평형 상태이죠. 우리는 바로 앞에 단원까지 부식까지를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전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식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전지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도선만 연결하면은 그 산화하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렇게 전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지가 처음에 딱 주어졌으면은요, 포텐셜이 높은 물질 상태에서 포텐셜이 낮은 물질 상태로 자발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델타 G 값이 제로다. 즉, 최초 상태나 최종 상태나 뭘 보더라도 포텐셜이 같은 상태다. 그러면은 평형 상태이고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죠. 정반응도 진행되지 않고 역반응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지를 우리는 죽은 전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60쪽을 보면은 이 전기 분해 전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전기 분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전기 분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원 장치, 전류 공급 장치 또는 전압 공급 장치, 다른 말로 하면 전지라고 하는 것이 이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전해 전지에서 항상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갈바닉 전지든지 또는 전해 전지든지 상관없이 항상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극에서는 항상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자 부호를 따지면은요, 갈바닉 전지에서는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도선을 따라 출발하기 시작했죠. 마이너스 단자에 있는데, 전해 전지는 무조건 양극이 플러스 단자, 그리고 음극이 마이너스 단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해 전지에서는 양극이 플러스 단자이냐라고 하면은 전지라든지 전원 공급 장치의 플러스 단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해 전지의 양극은 플러스 단자입니다. 그리고 음극이 마이너스 단자인 것은 똑같은 원리로 해서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전기 분해를 시킬 때 전지 또는 외부 전류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가 이 산화하는 반응시키는 물질들을 산화시키기도 하고 환원시키기도 하는데, 그럼 누구를 산화시키고 누구를 일반적으로 환원시키냐? 물질들은요, 중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중성 분자 또는 중성 원자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전자가 한 개 더 많아요. 그럼 마이너스 1가가 되죠. 전자가 2개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 2가가 돼요. 중성 상태보다 자기가
전자를 더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전자를 전기분해에 의해서 뺏기기가 쉽습니다. 거꾸로 자기가 양이온이에요. 전자가 중성 상태보다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누군가가 전자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전자를 쉽게 뺏길까요? 잘 안 뺏기려고 할까요? 자기가 이미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안 뺏기려고 하죠. 그러면 양이온은 거꾸로 전자를 받아서 다시 중성으로 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러므로 전기 분해를 시킬 때 이 외부 전원 공급 장치라고도 하고 또는 전류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는 그냥 전원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 공급 장치, 전압 공급 장치 또는 외부 전지가 이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기 분해라고 하는 일을 해주거든요. 전기 분해라고 하는 일을 해서 개 내에 있는 물질의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주로 이것들이 전기 분해를 할 때 누구를 산화시키고 누구를 환원시키느냐라고 하면은요. 산화시키는 것은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이온을 산화시킨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이온을 환원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비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외부 전원 장치입니다. 전류 공급 장치 또는 전압 공급 장치 또는 외부 전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 혹시 누구한테 재물을 빼앗던가요? 리치한 누군가한테서 재물을 빼앗아서 푸한 누구한테 주잖아요. 리치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 전기화학에서는 일렉트론이에요. 전자. 일렉트론 리치. 음이온에게서 전자를 빼앗아서 일렉트론 푸어. 양이온에게 전자를 주죠. 음이온에게서 전자를 빼앗는다는 것은 음이온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양이온에게 전자를 준다는 것은 양이온을 환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 상태의 물질이 아니라 보통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전기 분해를 할 때는 전기 분해 장치가 누구를 산화시킨다고요? 일렉트론 리치한 음이온을 산화시키고 누구를 환원시킨다? 일렉트론 푸어한 양이온을 환원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예로서 용융 NaCl을 전기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융 NaCl 상태에서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소듐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지금 나뉘어진 상태겠죠. 자, 외부 전원 공급 장치예요. 이것이 전기 분해를 시킵니다. 조금 전에 이미 정리를 했던 대로 전기 분해조에서는요, 자기 마이너스 극이 바로 음극에 해당됩니다. 자기 플러스 극이 양극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 음극이고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납니다. 자기 플러스 단자가 바로 양극에 해당되고 양산,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나죠. 그럼 왜 자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냐면은 이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됐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왜 자기가 여기가 플러스라고요? 전원 공급 장치의 또는 전류 공급 장치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됐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현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를 전기 분해할 때는 외부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에 연결되면은 전기 분해조의 이 전극이 마이너스, 외부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전원 장치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면 자기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전기 분해조에서는 플러스가 양극이고 마이너스가 음극이죠. 양산. 항상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납니다.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나요. 자, 이때 누가 산화가 될까요? 음이온이 산화가 된다고 했죠. 염화이온이 전자를 뺏겨가지고 염소 분자로 되고 누가 환원이 됩니까?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나트륨 금속으로 환원이 되겠죠. 그러므로 양산,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음이온이 전자를 뺏겨서 염소 원자가 됨과 동시에 염소 원자들끼리 서로 충돌해서 염소 분자를 형성하죠. 이런 염화이온이 두 개가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두 개만큼 또는 2몰이 전자를 뺏기면 2몰만큼 전자가 떨어졌어요. 소듐 이온은 전자를 1몰을 받아서 자기 소듐 금속 1몰이 될 텐데 떨어진 전자가 2몰이기 때문에 자기도 전자를 2몰을 받아가지고 소듐 금속 2몰이 형성이 되겠죠. 전체적인 알자 반응에 의하면은 좌변 우변에서 똑같이 존재하는 저 전자를 소광을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갈바닉 전지,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갈바닉 전지에서는 여기 이 전자가 떨어진 것이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 제가 뭐를 계속 연결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도선이죠. 도선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출발하죠. 전자가 출발, 그리고 전자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갈반의 전지, 지금 우리는 전해 전지하고 있지만 이게 갈반의 전지라고 생각하면은 전자가 출발하니까 갈반의 전지에서 마이너스 단자잖아.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외부의 전원 장치에서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던 거예요. 여기 긴 쪽이 플러스 단자예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단자죠. 전지예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자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을 해서 반드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지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쪽에 전자 내놔! 전자 탁 뺏어가지고 이쪽에 전자를 입 벌려! 그러고서 주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한다고요? 바로 전원 장치가 전자를 뺏어가지고 전자를 주는데 이쪽에서 전자를 빼서 이쪽에 준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전지를 기준하면 항상 전자가 어때요? 마이너스 단자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됐기 때문에 전기 분해조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단자에 연결됐기 때문에 전기 분해조는 여기가 뭡니까? 플러스 단자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 전기 분해에서는요, 양극이 바로 플러스 단자입니다. 음극이 마이너스 단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NaCl 액체를, 즉 용융 NaCl을 전기 분해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NaCl을 물 속에 용해시키면은요, 이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 분해를 시킬 때 외부의 전지 또는 전원 장치, 전압 공급 장치, 전류 공급 장치가 어떤 물질들을 산화 또는 환원시키는데 누구를 일반적으로 산화시킨다고요? 일렉트론 리치, 음이온. 누구를 일반적으로 환원시켜요? 일렉트론 푸어, 양이온. 그런데 음이온도 두 종류 이상이고 양이온도 두 종류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그때 누구를 산화시키고 누구를 환원시킬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 원칙은요, 표준 환원 전위값이 큰 물질을 환원 반응을 시키고 표준 산화 전위값이 큰 물질을 산화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NaCl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어요. NaCl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더니 문제는 여기 이 수용액 중에 Na 플러스 이온도 있어요. 염화 이온도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 물은 중성 상태의 물질이지만 여러분들이 전기화학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많이 들을 거예요. 물의 전기분해. 그러니까 물은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이 산화가 되고 환원될 때 어떤 식으로 물질이 바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할 때는 다음과 같이 추적하면 됩니다. H2O가 산화가 되고 환원되는 것은 H2O 분자 상태에서 산화가 되고 H2O 분자 상태에서 환원되는 것이 맞긴 맞지만 이 H2O가 H 플러스로 되고 그리고 수산화 이온을 같이 생성한 다음에 산화가 되거나 환원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환원될까요? 양이온이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을 해서 수소 분자를 만들겠죠. 누가 산화 반응할까요? 음이온이 산화를 하겠죠. 이 OH-에서는요. H가 플러스 1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O가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2가죠. 그래서 O 마이너스 2가 산화 상태의 저것이 전자를 뺏겨가지고 산소 원자를 만들과 동시에 산소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산소 분자를 만들더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H2O는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염화이온은 음이온이니까 자기가 일렉트론 리치에서 산화가 될 수 있어요. H2O는 그냥 산화가 될 수 있어요. 경쟁합니다. H2O가 염화이온이 경쟁해요. 그 다음에 소듐 이온이라는 것은 자기가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받는, 자기가 일렉트론 푸어한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할 수 있죠. 물도 환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쟁 반응을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산화가 되거나 환원될 때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납니다.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산화 반응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양극에서 산화 반응을 할 테고 그때 일렉트론 리치한 염화이온이 산화가 되느냐 또는 H2O가 산화가 되느냐. 염화이온이 산화가 될 때는요, 이 표준 산화 전위값이 마이너스 1.36입니다. 식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죠. 그리고 이 나소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표준 환원 전위가 아니라 표준 산화 전위입니다. 그럼 밑에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전자를 잃어서 전자가 떨어졌죠. 산화 반응을 했죠. 그럼 이 나스 뭐라고요? 표준 산화 전위. 표준 산화 전위가 누가 더 커요? 위의 반응보다는 밑에 반응이
양수 쪽으로 더 크죠. 여기서 표준 산화 전이가 더 크다, 표준 산화 전이가 더 크다는 것은 절대값이 아니고 양수 쪽으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양수 쪽으로 더 크기 때문에 밑에 반응이 먼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화이온이 산화가 되기 전에 H2가 산화가 돼서 O2 기체가 발생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H2가 산화가 될 때 뭐가 생길까, H2가 환원됐을 때 뭐가 생길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H2가 산화되면은 O2 기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반응보다는요, 일식보다는 이식이 더 잘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식보다는 일식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기 분해를 할 때는, 자, 여기 마이너스 1.36V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얼마만큼보다 더 크게 이 1.36보다 더 큰 거를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36에다가 1.36보다 더 큰 거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보다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0보다 커지게 되고 0보다 커지면은 이 산화 반응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반응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1.23이니까 외부에서 얼마만큼 더해주면 될까요? 외부에서 1.23V보다 더 큰 거를 걸어주면 돼요. 1.23V보다 더 큰 거를 걸어주면은 그거 더하기 마이너스 1.23 하면은 그때 이 전위값이 뭐보다는 크더라고요?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이 반응은 어때요? 예,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데 과전압이라는 것이 걸리더라. 과전압에서 오버 볼티지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1.36V보다 크면 일어날 줄 알았고, 여기서는 1.23V보다 크면 일어날 줄 알았고, 1.23V는 1.36보다는 작으니까 여러분들 더 쉬운 거 할래요? 어려운 거 할래요? 더 쉬운 거 하겠죠? 그래서 1.23V가 그 전압값이 더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오버 볼티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0.2V가 더 많이 걸렸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보다 큽니까? 1.43이죠. 1.43은 뭐보다 큽니까? 바로 위에 있는 1.36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H2O가 전기 분해할 때는 과전압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전압 걸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밑에 반응이 아니라 위에 반응이 일어나더라. 원칙은 뭐냐면은요. 표준 산화 전위값이 이것보다는 이것이 양수적으로 더 크죠? 따라서 일식보다는 이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식이 왜 안 일어나고 일식이 일어납니까? 이식은 예상했던 것보다 전압이 더 크게 걸리더라. 즉 이식은 1.23V보다 더 크게만 하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외부에서 전압을 가할 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0.2V를 더 해줘서 한 1.43V보다 커야 되더라. 그러면은 위에 이거는 1.36V만 보다만 크면은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커야 되니까 결국 뭐가 먼저 일어나요? 이게 먼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극의 산화 반응에서는 염화이온이 산화가 돼서 염수 분자가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음극의 환원 반응에 의해서는 뭐가 생성될까? 보통 과전압은요, 물의 전기 분해에서 일어나는데 물이 전기 분해가 되면은 산화가 되어서 산소 기체, 환원되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데 산소 기체나 수소 기체는 수용액 중에서 용해가 잘 안 돼요. 용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풍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 소듐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소듐 금속이 될 수 있습니다. H2O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 분자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 자, 앞에서 1식, 2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3식, 4식이라고 할게요. 3식, 4식에서 3식은 마이너스 2.7이래요. 4식은 마이너스 0.83이죠. 마이너스 0.8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71보다 훨씬 양수 쪽으로 있죠. 훨씬 더 큰 값이에요. 따라서 4식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H2O가 환원이 되어서 H2 기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아니 여기서도 물이 환원이 되는 거고 또 수소 기체로는 기체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전압은요 보통 0V에서 0.5V거든요. 0V에서 0.5V를 걸어준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어때요?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과전압이 0.5V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네 번째 반응에서 환원 반응하면은 외부에서 얼마만큼보다 크면 됩니까? 플러스 0.83V보다 크면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0.83보다 큰 거에다가 마이너스 0.83을 더하게 되면은 전체 전위값은 뭐보다 큽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과전압이
0.5V까지 걸린다더라도 0.5V 돼도 1.83이죠. 근데 이거는 뭐보다는 커야 돼요? 2.7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과전압을 고려한다더라도 밑에 반응이 훨씬 표준 환원 전위가 커요. 따라서 밑에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NaCl 수용에 의해서 산화 반응하는 것은 과전압으로 인해서 물의 산화가 아니라 염화이온의 산화가 의해서 염소 분자가 생성되고, 환원 반응하고 과전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물이 환원 반응하는 것이 표준 환원 전위가 양수적으로 훨씬 더 커서 결국 요 반응들이 일어나더라. 그리고서 전체 전지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전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지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 양극의 산화 전위값이 마이너스 1.36이다. 음극의 환원 전위값이 마이너스 0.83V다. 그러면 합하면은 마이너스 2.19V이죠. 자, 이 말은요, 이 반응 자체가 원래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위값이 양수가 돼야 그 반응이 델타 G 값이 0보다 작으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음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여기다 뭐를 더하면 됩니까? 예, 외부의 전위를 더하는 거예요. 외부 전위를 뭐보다 크게 하면은 전체 값이 0보다 커질까요? 예, 외부 전위가 플러스 2.19V보다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외부 전위가 플러스 2.19보다 더 크면은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2.19를 더해도 0보다는 커지게 되니까 그 전기 분해는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분해에서는 일반적으로 양극의 산화 반응이나 음극의 환원 반응에 대한 표준 산화전위, 표준 환원전위를 보면은 음수인데, 그 음수일 때 전체 값이 양수가 되게 하면은 그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외부 전압이 그 음수 값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수 값보다 크면은 그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산화가 되는 것도 두 종류 이상이고, 환원이 되는 것도 두 종류 이상일 때는 항상 경쟁 반응하죠. 자, 전기 분해는 주체가 누구냐면은요, 개 내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누가 주체입니까? 전지예요. 외부 전지. 외부 전지, 전원 장치, 전류 공급 장치, 전압 공급 장치가 주체이고, 이것들이 개 내에 있는 물질들을 산화시키거나 환원시킬 때 누구를 먼저 산화시킨다? 표준 산화 전위 값이 양수 쪽으로 더 큰 거를 먼저 산화시키고, 누구를 먼저 환원시킵니까? 표준 환원 전위가 양수 쪽으로 더 큰 것을 먼저 환원시킨다.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NaCl 수용액에 전기 분해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제 H2O가 전기 분해했을 때 H2O가 산화가 됨으로써 O2 기체가 발생하고 환원이 됨으로써 수소 분자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들 교재 261쪽에 있습니다. 261쪽. H2O가 전기 분해가 됐다. H2O 액체이죠. H2O가 전기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H2O를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H2O가 이온화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H+가 환원 반응할 때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표준 환원 전위가 0이에요. H2O가 환원 반응할 때는 0 아니에요. 0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또 OH-가 산화 반응하는 거하고 H2O가 산화 반응하는 거 달라요. 다르지만 물질이 어떻게 변할까? 그것을 추적할 때는 이온화 시키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양극에서 산화 반응합니다. 자, 여기서는 표준 산화전위, 표준 환원전위는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누가 생성될 건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온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시켜요. 자, 전지가 누구를 산화시켜요? 일렉트론 리치한 음이온을 산화시켜요. 누구를 환원시켜요? 일렉트론 푸한 양이온을 환원시키죠. H가 플러스 1가의 산화수, 그리고 O는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 합해서 어때요? 전체 마이너스 1가가 되기. 그래서 O가 마이너스 2가고 산화를 시켜서 음이온, 음의 산화수로 가져오는 O를 산화시켜요. 그럼 O 원자 한 개당 전자 몇 개 있습니까? 두 개를 잃어야 마이너스 2가에서 0가가 되겠죠? O 원자 한 개당 전자 두 개를 잃는데, 그런 O 원자 몇 개입니까? 두 개. 총 전자 몇 개 잃을까요? 네 개. 그리고 O 원자가 두 개가 생성된과 동시에 그것들은 공유 결합을 해서 O2 분자를 만들죠. 그리고 누가 남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H+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또 어때요? H+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H+가 네 개가 남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H2가 환원될 때는 뭐가 생성되느냐? H2가 환원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온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4H+ 더하기 4OH 마이너스. 전지가
전기 분해를 시켜요. 외부 전원 장치가 전기 분해시킬 때 누구를 환원시킵니까? 일렉트론 푸어! 너 가난하구나! 너 푸어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전자 줄 테니까 받아먹어! 이렇게 하면서 이 H 플러스에게 전자를 주더라는 거죠.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은과 동시에 수소 원자가 되고 수소 원자가 되면은 수소 원자들끼리는 또 공유결합해서 수소 분자 이루어져. H 원자가 4개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수소 분자로 따지면은 2개죠. 그리고 누가 남느냐면은 수산화이온이 4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4개가 남더라. 자, 이렇게 외부 전원 장치, 외부 전지가요, 전자를 빼앗아서 이쪽으로 전자를 푸는 거예요. 전자를 주고 전자를 이렇게 빼앗아 오죠. 외부의 이 전원 장치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단자죠. 여기가 플러스 단자예요. 마이너스 단자에서 전자가 출발해서 어떻게 쓰든지 플러스 단자로 전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가 전자를 주니까 얘는 환원 반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전지가 전자를 빼앗아 오니까 얘는 어때요? 산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면은 여기 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걔도 마이너스. 전지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기 분해에서는요, 양극이 플러스 단자가 됩니다. 음극이 마이너스 단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H2가 전기 분해했을 때 산화 반응에서 O2 기체, 환원 반응에서 H2 기체,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H2O가 전기 분해가 될 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고 난 다음에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전체 반응 왼쪽 다 더하고 오른쪽 다 더해서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양변에 보니까 알짜로 똑같은 물질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산염기 단원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4H 플러스와 4OH 마이너스. H 플러스는 강산이잖아요. OH 마이너스는 강염기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합해지면 바로 뭐가 됩니까? H2O가 되죠. 오른쪽에는 H2가 4개, 왼쪽에는 6개 있기 때문에 4개씩 소각이 되면은 결국 H2O 2몰만큼이 전기 분해해서 H2 2몰, O2 1몰이 생성되고, 그때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자가 얼마만큼? 3몰만큼을 넣었죠. 전자 3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전자 1몰만큼의 전자량을 1페르데이라고 하고, 몇 페르데이? 4페르데이. 쿨롱 단위라면은 1페르데이가 96,500쿨롱이기 때문에 4 곱하기 96,500쿨롱만큼의 전하량이 인가가 되면은요, 결국 이렇게 수소기체 2몰, 산소기체 1몰이 생성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짜 반응은 이렇게 됐습니다. 2몰만큼의 H2O가 전기분해해서 2몰의 H2O 그리고 2몰의 H2 기체 그리고 1몰의 O2 기체가 발생이 되더라. 이번에 네 번째는요, 묽은 황산을 전기분해할 때는 어떤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까? H2가 전기 분해할 때는 산화가 되는 것도 H2O입니다. 환원이 되는 것도 H2O였어요. 그런데 황산 수용액에서는 어떻게 될까? 황산 수용액에서는 황산 수용액이 되면은 황산이 이온화돼서 H 플러스와 황산 이온으로 생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수용액 중에 있으면은 이 양이온이 물하고 경쟁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음이온이 물하고 또 경쟁 반응하죠. 물은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될 수도 있거든요. 외부 전원 장치입니다. 전원 장치라고도 하고, 또는 외부 전지라고도 하고, 전류 공급 장치, 전압 공급 장치라고 하고. 자, 이 외부의 전지에 마이너스 단자 연결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전기 분해 조에서는 음극이죠. 요까지가 바로 전기 분해 조예요. 그리고 전기 분해 조는 자기가 이 전원 장치에 플러스 단자 연결되면 자기도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플러스는 뭐라고요? 양극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양산.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서 누구를 산화시키고 누구를 환원시킬까? 일반적으로 전원 장치는요, 일렉트론 리치한 음이온을 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황산이온을 산화시키느냐, 또는 H2O를 산화시키느냐. 또 일렉트론 푸어한 양이온을 환원시키죠. 그래서 황산의 이온화 반응에 의한 H 플러스를 환원시킬 수도 있고, 물을 환원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용액 중에서는 물은 산화가 되는데도 경쟁하고 환원이 되는데도 경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양극에서 누가 산화가 될까? 누가 산화가 될까? 황산 이온이 산화가 되면은요,
다음과 같은 물질이 형성돼요. 티오 황산이온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생성을 하죠. 그리고 물이 산화가 되면 조금 전에 했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 위에 이 페이지의 위쪽에서 물이 산화가 되면 오토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자, 이것의 표준 산화전이 값이 마이너스 1.23입니다. 표준 산화전이가 더 큰 것을 산화 반응시키죠. 누가 더 커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밑에 반응을 산화 반응시키겠구나. 아무리 과전압이 발생하더라도 과전압은 0.5V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과전압까지 고려해도 어때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양수적으로 큰 거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더 작은 전위를 걸어주더라도 이 산화 반응이 날 겁니다.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라는 거, 양이온을 환원을 시키죠. 또 물도 환원시킬 수 있어요. 수소 이온이 전자받아서 수소 분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준 환원 전위의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몇 볼트로 하기로 했어요? 0볼트로 하기로 했죠. 근데 이게 0볼트예요. 물이 환원이 되면은 그때 전압값은 마이너스 0.83이에요. 누가 양수적으로 더 큽니까? 예, 바로 위의 반응이 양수적으로 더 크죠. 0볼트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0볼트보다만 더 큰 거를 걸어주면 일어나는데, 마이너스 0.83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얼마보다 플러스 0.83보다 더 큰 거를 걸어줘야 합을 하면은 0볼트보다 커서 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의 반응이 이 음극의 환원 반응에서 표준 환원 전위가 양수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반응이 날 거다. 결론적으로 황산 수용액, 묽은 황산 수용액에서 양극에서의 산화 반응은 물의 산화,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은 물의 환원 아니에요. 수소 이온의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리해보면은 H2가 산화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H 플러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전자가 떨어지고, 그때 표준 산화전의 값이 마이너스 1.23. 그리고 환원되는 것은 물의 환원이 아니라 황산이온에서 나온 H 플러스의 환원 반응이고, 그때 표준 환원 전위는 0볼트죠. 두 개 모두 과전압이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전체 이 전지 반응에 의한 전압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3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1.23볼트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응 자체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지의 전위가 양수가 돼야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외부 전원 장치 또는 외부 전지, 외부 전류 공급 장치, 전압 공급 장치가 그때 전위가 뭐보다는 커야 돼요? 플러스 1.23보다 커야 됩니다. 플러스 1.23보다 크면은 합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 값이 뭐보다는 크더라고요. 0보다 커서 이 개에서의 전기분해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의 전기분해는요, 얼마보다 커야 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1.23, 거기에다가 또 마이너스 얼마? 물의 전기분해에서 보면은 산화 반응할 때는 마이너스 1.23이에요. 환원 반응할 때는 얼마보다 커야 되느냐? 마이너스 0.8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3 그리고 마이너스 0.83 합하게 되면은 물의 전기분해에서는 이 전위값이 마이너스 2.06볼트고 외부에서 플러스 2.06보다 더 큰 전위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 황산 수용액에서는 얼마보다 크면 된다? 플러스 1.23볼트보다만 더 크면은 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의 전기보다는 묽은 황산 수용액의 이 전기분해에서 양극, 음극에서 생성되는 산소기체, 수소기체 발생하는 것이 더 작은 전위값으로도 전기분해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합니다. 전기분해는요, 개 내에 있는 물질에 산화하는 반응이 원래 비자발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일으킵니까? 외부의 전원 장치가 일으키고, 외부의 전원 장치가 일렉트론 리치한 화학 중에서 너 부자네, 전자내나 그러면서 보통 음이온을 산화시키고, 일렉트론 푸어한 화학 중 너 전자 부족하네, 전자 처먹어 이러면서 전자를 주면서 환원 반응을 시키는데, 물은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될 수도 있죠. 외부 전원 장치는요, 표준 환원 전위가 더 큰 거를 일반적으로 환원시키고, 표준 산화 전위 값이 더 큰 거를 산화 반응시키는데, 가끔씩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과전압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262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구리를 정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구리를 정제하는 과정이고, 왼쪽에 이 전극을 보면은요,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입니다. 오른쪽에 전극을 보면은 순수한 구리입니다. 이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는 이미 우리가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캐오는데, 그때 보면은 철이나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희귀한 금속도 있는가 하면은
철, 아연, 주석과 같은 또는 니켈과 같은 쿠리하고 섞이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금속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이미 우리는 녹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 쿠리를 최대한 정제한다고 정제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쿠리가 98% 쿠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98% 쿠리라면은 나머지 2%가 누구가 있다는 겁니까? 나머지 2%는 아연도 있고요. 철도 있고 니켈도 있고 물론 금이나 백금이나 은도 있지만 문제는 이 철이나 아연과 같은 것들은 쿠리보다 훨씬 산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쿠리 98%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이것들이 산화가 되면서 결국 쿠리 전체가 어떻게 돼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에서 가능하면은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100% 구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전기 분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외부 전원 장치입니다.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면은 이 전기 분해조가 마이너스입니다. 전원 장치에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면은 전기 분해조가 플러스 단자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 분해조,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마치 욕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또 전기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전기 분해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 분해조에서는 플러스 단자가 양극이에요. 마이너스 단자가 음극이에요. 다시 기서 공격, 양산.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극의 산화 반응에 의해서 구리가 산화가 되고 아연이 산화가 되고 철이 산화가 되고 니켈이 산화가 됩니다. 환원 반응에 의해서는 누군가가 환화되느냐? 환원 반응에 의해서는 구리 이온만 구리 금속으로 환원 반응이 되더라. 활동도 서열을 볼까요? 리튬,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배, 금. 이 활동도 서열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활동도가 크다. 활동도가 크다. 활동도 크다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공통과학에서는 이온화 경량이 크다라고 했죠. 활동도가 크다, 이온화 경량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산화가 되면 아연 2가이온, 철 2가이온, 니켈 2가이온, 주석 2가이온, 그리고 납 2가이온, 구리 2가이온, 은 1가이온 이렇게 되는데 은 1가이온, 그리고 백금 2가이온과 금 3가이온인데 누구부터 산화를 시키냐면요. 구리부터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구리부터 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나 백금은 아예 산화가 안 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산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화가 되어서 여기 수용액 중에 이런 이온들이 존재하고 그때 다시 음극에서 환원 반응을 시킬 때는 누구부터 환원 반응을 시키냐면은 구리 2가이온부터 환원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환원될까요? 예, 구리 이온만 구리 금속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산화 반응을 할 때는요, 구리부터 시작해서 활동조설이 큰 거는 다 산화를 시키고 환원 반응할 때는 이번에는 구리 2가이온이 스스로 환원되려고 하는 경량, 그것을 우리가 표준 환원 전위값이라고 합니다. 표준 환원 전위값이 양수적으로 제일 크거든요. 따라서 구리 2가이온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환원 반응을 시키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순수한 구리판에다가 뭐만 끌어모으게 되는 거예요? 구리만 끌어모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 구리의 그 질량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 반응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 262쪽을 볼까요? 양극에서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 전극이 산화가 되는데 그때는 구리나 구리보다 활동조설이 더 큰 거. 활동조설이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온화 경량이 크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표준 산화 전위값이 크다라고 합니다. 양수적으로. 이것들이 큰 금속들이 다 산화가 됐죠. 그런데 산화가 되기 어려운 금속들에 해당되는 금이나 은이나 백금들은 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원자 상태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 전기 분해조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고 어디에? 양극의 바닥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서 이제 환원을 시키려고 할 때는 누구만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까? 구리 2가이온의 표준 환원 전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저것만 선택적으로 환원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전기 분해조에서 전기 분해를 시킬 때 이 전원 장치가 전자를 2패러데이만큼 인가했다고 생각합니다. 2패러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전자 2몰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2페르데이만큼은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구리 2가 이온이 전자 2몰을 받으면 구리 금속이 되고, 전자 2몰일 때 구리 금속은 얼마? 1몰이 얻어지겠죠. 만일에 전자가 1몰만큼 인가가 됐다. 즉 2몰이라는 것은 2페르데이고 1몰이라는 것은 1페르데이인데 1페르데이만큼 인가되면은 그것이 얼마? 2분의 1에 해당되는 구리가 0.5몰밖에 생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염해 보면은 양극에서 산화가 될 때는 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온들도 산화가 되죠. 근데 음극에서 환원되는 것은 누구만 환원됩니까? 구리만 환원되죠. 그러므로 양극에서 구리의 질량이 감소하는 것에 비하면은 음극에서 이 증가되는 구리의 질량이 더 클 거다. 그래서 양극에서의 구리 질량 변화량보다는 음극에서의 구리 질량 변화량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리가 90개만큼이 산화되어서 구리 2가 이온이 90개가 생성됐어요. 그리고 여기 구리가 실제로 생성되는 것은 100개가 생성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10개의 구리 2가 이온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 황산구리 수용액에 있는 구리 이온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 전해질 수용액에서는요, 구리 2가 이온이 포화 상태로 고농도로 용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용해가 되어 있어야 여기 구리 2가 이온이 환원되기 전에 다른 금속들이 환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농도로 구리 2가 이온이 용해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포화 황산구리 수용액이고, 이렇게 해서 양극에서 산화가 되는 구리의 몰수보다는 음극에서의 환원되는 구리의 몰수가 크고, 그것은 원래 이 전해질 수용액 중에 고농도로 용해되어 있던 구리 2가 이온이 같이 환원되면서 나타나겠죠. 전기분해를 계속시키면은요, 전해질 수용액에 있던 구리 2가 농도가 가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업에 보면은 구리의 이 원활한 환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의 전기분해가 아니라 구리의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 고농도로 구리 2가 이온이 용해되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62쪽 아래쪽부터 263쪽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개 이상의 전해질 수용액을 한꺼번에 전기 분해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지금 전원 장치입니다. 또는 전류 공급 장치, 전압 공급 장치예요. 전원 장치에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면은 이 전기 분해조가 마이너스. 전원 장치에 플러스 단자 연결되면은 전기 분해조가 플러스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기 분해조 마이너스. 전기 분해조는요, 마이너스가 음극입니다. 플러스가 양극이에요. 마이너스가 음극, 플러스가 양극이고, 항상 갈반이 전지든 전해 전지든 간에 양산입니다.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나고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양극에서 산화 반응,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개가 아니라 3개로 나타나더라도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전기분해조에서 전원 장치, 마이너스 단자 연결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 연결되면 플러스, 플러스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플러스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이 전기분해조는 플러스가 상대방 다른 쪽 전기분해조의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은 전기분해조에서 한 개의 쌍을 이루는 전극, 그리고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끼리 연결돼요. 이것들이 모두 전기분해조에 해당이 되는데, 마이너스 는 전기분해조에서는 음극, 플러스는 양극, 마이너스 극이 음극인데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요, 구리 2가 이온이 용해되어 있는 수용액이고, 그리고 이 금속판들이 다 구리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산화가 되면은 구리 금속이 산화가 돼서 구리 2가 이온이 될 테고, 또 환원이 되면은 구리 2가 이온이 구리 금속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전기 분해를 시키게 되면은 이 음극에서는 구리의 질량이 갈수록 증가돼요. 음극의 이 전극 자체 질량이 증가되고, 양극에서는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 구리의 질량이 갈수록 감소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분해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봤는데,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63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25도씨에서 1.0몰 농도의 황산아연 그리고 황산니켈이
혼합 수용의 상태로 용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백금 전극을 넣으세요. 백금 전극은 일반적으로 비활성 전극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전류 공급 장치, 다른 말로 하면 전압 공급 장치, 전원 장치 또는 외부 전지라고 하죠. 자, 이것이 전기 분해를 시킵니다. 전기 분해를 시키고 전기 분해를 시키는데 이 외부의 전류 공급 장치에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면은 여기가 전기 분해조인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되면 이것이 음극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면 이것이 양극에 해당이 되겠죠. 양산.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 반응에서 누가 산화가 되고 환원 반응에서 누가 환원되느냐. 여러분들 전기 분해에서는요. 전지가 홍길동이 역할을 하죠. 일렉트론 리치한 것에서 전자 내놔. 음이온을 일반적으로 산화시켜요. 누구를 환원시킵니까? 일렉트론 푸어한 양이온을 환원시키죠. 그래서 환원, 양이온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니켈 이가이온이 있어요. 아연 이가이온이 있어요. 또 누구도 환원될 수 있다고요? 수용액 중에서는 물도 환원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화 반응하는 것을 봤더니 보통 음이온이 산화가 되는데 누가 있습니까? 황산이온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그래서 물은 산화가 되는데도 경쟁을 할 수 있고 환원이 되는데도 경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표의 내용을 보면은 표준 산화전이가 표준 환원전이를 봤는데 표준 환원전이가 니켈 이가이온과 아연 이가이온과 H2 중에도 누가 제일 큽니까? 예, 니켈 이가이온의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 0.25 볼테이지, 아연 이가이온의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 0.76. 물이 환원이 되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의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 0.83 볼테이지. 표준 환원전이가 누가 양수 쪽으로 제일 크냐면은 니켈 이가이온이 제일 커요. 따라서 니켈이 첫 번째로 환원이 되어서 니켈 금속으로 생성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산화 전이를 보니까 표의 내용에서 제일 밑에 두 줄의 물질이에요. 제일 밑에 두 줄의 물질이고 그곳에 역반응이죠. 역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건 지우시면 안 됩니다. 물이 산화가 되어서 O2 기체가 발생됩니다. 황산이온이 산화가 되어서 티오 황산이온이 생성되는데 이때 물이 O2 기체로부터 H 플러스 상태에서 환원될 때 플러스 1.23이면 이것이 산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정반응이 아니라 무슨 반응입니까? 역반응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환원 전위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에 표준 산화 전위로 하면은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1.23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황산이온이 산화가 돼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 반응, 환원 반응의 역반응이죠. 그래서 표준 산화 전위값을 했더니 그 값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2.01볼트가 됩니다. 표준 산화 전위값이 누가 더 양수 쪽으로 큽니까? 예, 바로 위에 게 양수 쪽으로 더 크죠. 여기서는 과하나 0볼트에서 0.5볼트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물의 이 표준 산화 전위가 훨씬 양수 쪽으로 크고 따라서 물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다시 적어보면 이 H2가 산화가 될 때 O2 기체 더하기 4 H 플러스 AQS 더하기 4 일렉트론 이런 식으로 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산화 반응에서 O2 기체가 생성되고 이때 H 플러스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H 플러스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보기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기억, 환원 전극에서는요. 니켈 금속이 제일 먼저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니켈 이온이 니켈 금속으로 되는 표준 환원 전위가 양쪽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항상 표준 환원 전위가 양쪽으로 큰 것들이 이 전기 분해에서 먼저 환원된다고 했죠. 기억의 설명 오랄, 미연, 산화 전극에서는 황산 이온의 전기 분해가 아니라 물의 전기 분해에 의해서 O2 기체가 발생이 되죠. 니연의 설명도 옳습니다. 디귿. 0.10 패러데이에 해당하는 전환을 가했을 때 석출되는 금속의 몰수가 어떻게 되느냐? 니켈 이가이온은 전자 2몰을 받을 때 니켈 금속이 1몰이 생성되죠. 그러니까 전자가 2몰이다. 이것은 2패러데이에 해당이 돼요. 그랬을 때 니켈이 1몰이 생성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일에 0.2페르데이다라고 하면은 전자 몇 몰에 해당됩니까? 0.2몰이죠. 그랬을 때 니켈이 0.1몰만큼이 생성되고 여기서는 0.1페르데이라고 했죠. 0.1페르데이라고 하면은 전자 0.1몰에 해당이 되고 니켈은 0.05몰만큼 저기 화는 반응이 나는 음극전극에서 석출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5몰인데 여기서는 0.1몰이라고 잘못 나와 있죠. D것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설명이 옳기 때문에 263조에서 시작이 되는 이 예제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마지막으로 264쪽에 섹션 9에 보면은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 분해를 하면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정벌해 보겠습니다. 전기 분해를 할 때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는 물질의 양은요, 항상 인가하는 전하량에 비례해서 생성이 되거나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 1페르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1페르데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1몰의 전하량이라고 이미 우리가 전기화학을 공부하면서 앞에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전자 한 개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1몰이라고 하면은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래서 걔가 서로 소거되면은 전자 1몰당의 전하량은 다 곱해지니까 약 96,500 쿨롱이 나더라.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96,486 쿨롱인데 우리는 그냥 전자 1몰의 전하량을 96,500 쿨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1페르데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페르데이 1법칙은요. 동일한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인가하는 전하량에 비례해서 항상 그것이 전기 분해됨으로써 소멸되거나 생성이 되고 그때 인가한 전하량하고 전류의 세기와 시간의 상관계가 Q equal IT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 단위를 써요. 그리고 이때 시간 단위는 초 단위를 쓰죠. 그래서 항상 Q equal IT다라고 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파트를 물리 파트든 화학 파트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식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V equal IR이라고 하는 공식. 이걸 우리가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죠. 전압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저항. 그리고 Q equal IT라고 하는 공식을 씁니다. 이게 바로 전류의 세기입니다. 전류의 세기 그리고 시간 초 단위로 해서 곱하게 되면 전하량 쿨롱 단위가 나오더라. 저 두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공식이고 고등학교 공통과학 그리고 대학교 일반학 과정에서도 똑같은 차원,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배우는 공식에 해당이 됩니다. 패러데이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물질들을 비교해서 전기 분해할 때는 누가 더 많이 전기 분해돼서 소멸되거나 생성되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똑같은 전하량 1페르데이, 2페르데이만큼이 인가가 되더라도 원래 이 물질의 원자량 자체가 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화학 반응에서 생성되든지 산화 반응에서 소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그 물질의 원자량 또는 화학식량에 비례해서 나타날 거다. 소듐 이온과 포타슘 이온을 비교해 볼까요? 이것들은 모두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죠. 자, Na 플러스가 전자 1몰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Na 고체가 몇 몰 생성될 수 있을까요? 1몰이 생성되죠. 포타슘 이온도 전자 1몰을 받으면은 K 고체가 1몰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 1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1페르데이에 해당이 되는 전하량이죠. 96,500 쿨롱만큼의 인가에 들 때 Na 플러스로부터 Na 고체 1몰이 생성되고 K 플러스로부터 K 고체 1몰이 생성되는데 원래 이것의 1몰당의 몰 질량이 23.0이에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39.1이죠. 그래서 이 원자량 또는 몰 질량에 정비례해서 이 소듐보다 포타슘이 더 많은 질량만큼 생성되더라. 물론 몰 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으로 따지면은 누가 더 많이 생성되더라? 예, 원자량이 원래 큰 금속이 더 많이 생성되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산화수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어떤 것은요, 플러스 1가가 전자를 받으면은 0가가 되는데 또 어떤 것은 플러스 3가가 전자를 받아서 자기가 0가가 되겠죠. 그래서 은 이온이 전자 1몰을 받았을 때 은이 생성되는 거. 그리고 금 이온은 원래 플러스 3가 상태인데 전자를 몇 몰 받아야 됩니까? 3몰을 받아야
금 1몰이 생성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똑같이 3페르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페르데이, 즉 96,500 곱하기 3이죠. 전자가 3몰만큼 들어오는 것이 3페르데이거든요. 그때 1몰당 1몰이 생성되니까 은은 몇 몰 생성됩니까? 3몰이 생성이 되겠죠. 3페르데이가 인가가 되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전자와 생성되는 금 간의 3대 1의 비가 생성되기 때문에 금이 몇 몰 생성됩니까? 1몰이 생성되겠죠. 원래 은보다는요, 금의 원자량이 더 커요. 은보다는 금의 원자량이 더 커요. 그래서 은보다 금이 거의 원자량이 2배잖아요. 따라서 똑같이 일가에서 이렇게 금속으로 환원된다고 생각하면은 금이 거의 은보다 3배만큼 많이 생성될 텐데. 근데 원자량은 금이 3배가 크지만 실제 몰수는 누가 더 많아요? 은이 3배, 예, 3배만큼 많이 생성되죠. 그래서 은은 3 곱하기 약 108g만큼 생성되고 금은 얼마만큼? 약 197g만큼 생성되니까 결국 생성되는 질량은 누가 더 많아졌습니까? 은이 더 많아졌죠.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는요. 산화가 되거나 환원이 될 때 전기분해에서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는 물질은 그것의 원자량에 정비례하고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산화수에 반비례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화학 파트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핵화학 파트에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